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여수 세계 선박람회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선태 씨가 여수 홍보한 영상 혹시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네, 저도 보지 못했는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모양이죠. 김선태 유튜버. 그러니까 워낙 이제 홍보가 안 되어 있었는데 김선태라고 하는 이제 충주맨 덕분에 인플루언서가, 홍보가 좀 됐다 뭐 이런 네. 거 같던데 네, 바로 이거 우리가 왜냐하면 지역 축제 또는 뭐 이런 거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잼버리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잼버리의 너무 커요. 악몽, 이 네. 트라우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이러다가 잼버리 시즌 2 되는 거 아니야라는 네. 걱정이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진짜 궁금한데요. 그 영상 댓글이 이런 거예요. 행사하는 줄 몰랐어요. 야, 김선태 아니었으면 여수 섬 박람회 하는지도 몰랐겠다. 1,600억 쓰고도 섬에 내릴 때 물에 젖어야 한다는 게 레전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암행어사 김선태. 이거 김선태 홍보 방송 같은데. 자, 여수 사는 시민입니다. 섬 박람회 준비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지도 체감이 전혀 안 되고요. 해양 쓰레기 처리도 전문 인력이 아닌 봉사 인원에 의존하는 수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섬이 이렇게 많은데도 봉사 인원에만 의존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고? 직접 다녀와 보면 한 섬에 20명에서 30명씩 가도 오후까지 다 치우지 못할 정도로 쓰레기 양이 많다고 네. 합니다. 예, 큰일이네요, 이거. 이게 아무래도 사실은 그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박람회인데다가 네. 이게 국가 재정이나 지방 재정이 굉장히 많이 태워져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9월 5일부터 11일까지 그 11월 4일까지 61일간 진행이 되는 행사인데 기본적으로 국비가 64억 원이 투입이 되고요. 예. 거기에 더해가지고 전남 도비는 154억 원, 여기에 더해서 여수 10위까지 365억 원 해가지고 도합 703억 원이 투입되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허투루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른다라는 것은 사실 재정 투입 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공력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상황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파악하고 중앙정부가 뭔가 관장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열어놨는데 오는 사람은 적고 쓰레기만 산더미면 이거 왜 했어? 그렇죠. 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지방 소멸을 막는 것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굉장한 관심과 그리고 지역적 아젠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지나오면서 말씀하신 잼버리의 충격도 그렇고 29표라고 하는 부산 엑스포 이렇게 몇 가지의 그 지방으로서는 국제적인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악몽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바뀌고 우리가 새로운 정부의 효능감을 느껴야 될 때에 여수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게 대다수의 반응이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직접 챙기겠다라고 했고 특히나 6월 지방선거 때문에 행정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중앙 차원의 그 지원과 전폭적인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황이 좀 가야지만 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통합해서 그 광주 특별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 전남 특별시. 네. 여수까지 다 됐죠. 해가지고 네. 이제 어제 민영배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것부터 확실하게 챙기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이를테면 1년에 5조씩 20조가 가게 되는데 4년 동안 돈은 돈대로 쓰고 뭐 제대로 된 행정이 안 되고 이러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접 제가 지역에 지방선거 때문에 현장 취재를 가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게 매우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번듯한 건물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막 북적북적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말이고 하니까 굉장히 한산해요. 그 창원만 하더라도 굉장히 한산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천은 그나마 이제 행락객들 꽃 구경하러 이제 공지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지역 주민보다는 이제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1시간이면 가니까 우상호 수석이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출발 안 하셨습니까? 지금 나오셔도 됩니다. 1시간이면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근교는 가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없다. 그리고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요. 저희가 내려가는 거는 돼요. 올라오는 차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내려가기가 어려운 어려운 거죠, 거죠. 구조적으로. 그렇죠. 네. 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제 고백하자면 창원에 갔다가 진짜 고생했어요. 아 KTX 올라오는 예매가 차편이 안 되셔서. 없어가지고 네. 예, 그래 하여간 뭐 저희 실수도 있었는데 아. 그 저희가 창원에서 말해도 되나? 말씀하셔도 되죠. 예. 창원에서 김해에서 다시 부산에서 버스 타고 서울 왔어요. 아이고. 5시간 걸려가지고 동선이 엄청 꼬이셨네요. 네. 허리가 지금도 아파요. 부울경 다 도시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다 후보들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다 라이브 방송을 꼭 예. 그냥 할 걸 그랬다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예. 들 정도였는데 울산에 갔을 때도 굉장히 한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역의 문제가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다. 그럼요. 예, 그래서 뭐 미어 터지는 데는 그냥 막 맞아요. 정신없이 미어 네. 터지고 안 그런 데는 너무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 집무실 첫 삽뜨겠다라고 맞아요. 했고 본인 퇴임식을 이제 세종에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저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이게 물론 세종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그 어떤 지역적 아젠다로서의 그 균형 발전을 대통령이 맞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를 몸소 실천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 유권자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저기 살면서 왜 우리 보고 그렇게 해라고 예.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위선 논란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한테는 오래된 과제였는데 맞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 임무를 세종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아젠다인 것 같고요. 네. 그게 5월 9일에 이제 중과세 유예 논란 관련해 가지고도 부동산 시장에 주는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서울 중심적으로 살 필요 없고 수요를 그러니까 공급을 지금 우리가 세종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네. 것은 진짜 중요한 메시지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제 또 이제 출입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뭐 행정수도 이전 뭐 위헌 아니냐. 그런 헌법에 질문 행정수도는 봤어요. 서울로 되어 있는데 네. 글로 대통령이 내려가면 위헌 아니냐. 막 이렇게 보수지들이 그런 거 물어보던데 그냥 있었어요. 저도 저도 질문을 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지금 이게 대통령의 집무실을 글로 가겠다라는 것은 의지인 거예요. 그럼요. 네, 의지의 예.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서울 일극 중심 체제로 하지 않고 나부터 실천하겠다. 그럼요. 예, 아까 예. 이제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는 네. 안 배제하라는 된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순수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책에 신뢰를 주는 대통령의 태도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시되면 안 되는. 네, 아니 사실 지금까지 자기 집 팔고 세종으로 직접 가겠다고 하고 그런 대통령이 진보건 보수건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동산과의 부동산 정책과에 있어가지고 실효적인 어떤 성과를 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어떤 세기를 박는 하나의 대통령의 면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뭐 정파를 떠나가지고 응원해야 될 일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집무실을 세종에도 설치하겠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측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국회법을 2021년에 개정을 해가지고 국회 분원도 원래 세종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뭔가 하세월이고 차일피일인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집권 여당의 그런 어떻게 보면 대표자로서 예. 국회가 다수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집무실을 2029년까지 옮기겠다고 했다라는 것은 국회 세종 분원 설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그럼요. 때문에 예.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동시에 뭔가 분산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방 분산의 효과라는 것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차제에 국회가 옮겨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법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뭐 차일피일 뭐 정치적 이유를 대고 뭐 미루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드는데 예. 그거 하나하나 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또 하나 그런 차원에서 사실 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라고 하는 네. 그런 법안도 이미 발의가 된 맞습니다. 바가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왜 서울에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 같고요. 대법원이 왜 서초동을 기준으로 뭐 땅값을 그렇죠. 계산해가지고 뭐야 늘리는데 돈이 예. 얼마 그러니까 7조가 든다 그랬나요? 우리 법의 정신과 헌법의 정신에 따져 보자면 충분히 이 균형 발전의 하나의 아젠다로서 각급 법원도 갈 수 있다 이런 네. 것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가 저도 이제 아는 정부 당국자에게 물어봤더니 그 지난 3월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TF를 20명 근무로 꾸렸고 네네. 실제로 그 안에 배속된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정말로 의지가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늘 선거철에만 이렇게 공약사항으로 얘기했던 대법원 등등 중요한 기관들의 네. 이전 같은 것들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네. 아까 이제 설명을 좀 덧대면은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실심을 하는 게 아니고 서면 위주의 법률심을 그럼요. 하기 때문에 예, 맞아요. 갈 필요가 서초동에 없어요. 굳이 갈 뭐 이유가 없어요. 법정을 두고 이렇게 유지할 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중요한 땅은 여러분들이 공약한 대로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우리 예. 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정말로 지방으로 이전해서 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 맞습니다. 활로를 마련해야 됩니다. 예. 헌법 예. 정치에 좀 더 가다할 수 있게 광주 이런 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법원이. 대구 어떨까요? 네, 그럼 필요하다. 서울로 가야 돼요. 예, 헌재가 라는 생각이 되고. 좀 듭니다.